자, 이제 명제를 공부할 차례인데 명제 볼게요. 명제, 거기 책에는 명제와 조건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냥 명제라고 씁시다. 명제. 이 명제라는 것도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명제에 뭐부터 얘기하고 가야 될까? 뜻부터 얘기, 뜻, 정의. 근데 이 명제를요, 뜻을요, 제가 3가지를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는 명제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명제. 명제라는 건 뭐냐면 문장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또는 식이에요. 다시, 명제는 뭐 또는 뭐다? 문장 또는 식이야. 근데 그냥 문장식이 아니고 딱 읽었을 때 참이다, 거짓이다를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불러요. 3은 5보다 크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판단이 되죠? 네. 그럼 이거는 명제가 되는 거예요. 진달래는 예쁘다. 이건 명제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죠. 약간 뭐랑 비슷해요. 집합이랑 비슷하죠. 집합도 객관적이고 수학적인 기준을 만족하는 모임이었잖아. 그 모임 속에 들어있는 게 원소들이었고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 자체만으로 뭐하고 뭐? 참 거짓을 뭐 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그걸 뭐라고 부른다? 명제라고 불러요. 두 번째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조건. 명제는 방금 뭐였냐면 그 자체만으로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었다면, 조건도 문장이나 식인데 뭐냐면 변수의 값에 따라서. 뭐의 값? 보통 x를 많이 써요. x의 값에 따라서 때로는 뭐가 되기도 하고 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뭐가 되기도 하는 거. 그런 걸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3 더하기 4는 7이다. 이건 명제야, 조건이야? 이건 명제야. 그런데 x 더하기 3은 7이다. 이건 명제야, 조건이야? 이건 조건이야. x가 4 집어넣으면 참이 되지만 4가 아닌 다른 걸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 되는 거지.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게 조건이고요. 그때 우리 무슨 집합이라는 걸 공부하냐면 진리 집합이라는 걸 공부합니다. 무슨 집합이요? 진리 집합은 뭐냐면 방금 전에 조건이 뭐였어? x에 따라서 뭐가 되기도 하고 때는 뭐가 되기도 하는 거? 거짓. 이게 조건이었잖아. 그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들을 모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누구밖에 없겠어? 4. 그게 그 모아놓은 그 집합을 뭐라고 부르냐? 진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세요? 마지막으로 부정을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된다고요? 부정. 이 명제를 부정하는 거야. 아까 3은 5보다 크다. 이거를 부정해봐라. 그럼 뭐냐? 3은 5보다 크지 않다가 되는 거야. 진달래는 예쁘다. 이거에 부정하면 뭐예요? 진달래는 예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야. x 더하기 3은 7이다. 부정해봐. 뭐라고 쓰는 거야? x 더하기 3은 7이 아니다 라고 쓰는 거야. 그때 명제의 부정을 나타낼 때는 명제 앞에다가 뭐를 써주냐? 물결 모양을 써주고요. 이럴 때는 not이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야. 뭐라고 읽어주면 된다고? not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됐어요? 이게 명제, 조건, 진리집합, 명제의 뜻을 설명하는 거고요. 고등학교 때 나오는 명제의 모양은 정해져 있어요. 방금 제가 말했던 3 더하기 4는 7이다. 진달래는 예쁘다. 이런 거는 안 나오고요. 고등학교 때는 명제가 어떻게 나오냐? 조건 2개를 가지고서 조건 몇 개? 2개. P이면 Q이다. 이런 모양으로 항상 명제가 나옵니다. P랑 Q가 둘 다 조건이에요. 어떤 변수 x가 p를 만족하면 q도 만족한다. 그런 뜻이야. p이면 q이다가 이 2개의 조건이 모여서 하나의 명제가 되는 거고,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돼요. 다시요. 고등학교 때는 뭐가? 명제가 진달래는 예쁘다, 3은 7보다 크다 이렇게 안 나오고 뭐를 가지고? 조건 몇 개를 가지고? P이면 Q이다의 모양으로 나오고,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뭐 하면 된다? 설명을 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부른다? 증명. 많이 들어봤지? 증명이 뭐냐?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논리적으로 뭐 해보는 거야? 설명하는 거야. 그걸 증명이라고 해. 그럼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증명하냐?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세 가지. 우리 교과서에 설명하고 있는 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두 조건에 무슨 집합을 찾아서 그 진리집합의 무슨 관계를 살펴보는 거냐? 무슨 관계를 살펴보자? 호감관계. 잘 봐. 뭐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 동물 안에 무슨 집합이 있을까요? 개 안에 뭐가 있을까요? 말티즈라고 할게요. 말티즈. 오케이? 제가 키웠던 강아지가 말티즈라. 그럼 보세요. 말티즈는 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개는 동물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거꾸로 동물은 개다. 아니요. 개는 말티즈다. 아니요. 안에 있는 집합을 가지고 밖에 있는 집합이라고 말하는 건 괜찮아요. 즉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P의 진리집합 P가 Q의 진리집합 라지 Q 속으로 쏙 뭐하면 들어가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말티즈면 개다, 개면 동물이다. 이건 되는 거야. 근데 거꾸로 포함관계가 거꾸로 돼 있을 때 동물이면 개다, 개면 말티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다시 고등학교 때 나오는 명제의 99%는 이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조건 두 개를 가지고 P이면 Q이다. 그럼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보고 싶으면 얘네들의 무슨 집합을 찾아서 진리집합. 그 진리집합의 무슨 관계를 따져보는 거야. 호감관계. 그래서 앞에 있는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진리집합과로 쏙 들어갈 때 이 명제가 참이 되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진리집합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진리집합을 찾기가 뭐 할 때가 있다고? 어려울 때가 있어. 바로 뭐냐면요. 명제 속에 문장이라 그랬잖아. 명제는 이 문장 속에 무슨 단어가 들어있거나 또는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진리집합을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집합 시간에 설명했던 것 같아. 내가 동혁이를 데리고서 분식집에 갔어요. 떡볶이 또는 김밥 중에 뭐 먹을래? 라고 물어보면 또는이라는 말은 떡볶이 또는 김밥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잖아. 근데 수학 시간에 말하는 또는은 달라요. 수학 시간에서 또는은 떡볶이만 먹어도 되고 김밥만 먹어도 되고 둘 다 먹어도 돼요. 그럼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해야 돼요? 세 가지. 세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또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몇 가지 경우로 나눠서 세 가지. 그 굉장히 뭐할까? 힘들겠지. 또는 무슨 단어가 등장하면 어떤 실수 x는 3보다 작다. 그 말은 실수가 수백억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보다 작은 거 하나가 뭐 해 있으면 섞여 있으면 그게 어떤 실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찾기가 마치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 어떤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것처럼 굉장히 그 경우를 찾는 게 뭐하다? 힘들다. 그럼 이런 단어가 나올 때는 뭐를 찾기가 힘들어? 진리집합을 찾기가 힘들어. 그럴 때 쓰는 게 뭐가 있냐면요. 대우법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법? 대우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잘 봐. 명제 P이면 Q이다 해서 얘네들의 순서를 바꿔주는 거. Q이면 P이다. 이거를 명제에 뭐라고 부르냐? 역이라고 불러요. 명제에 뭐라고 부른다고? 역. 우리가 너하고 나의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보자. 사전성어 뭐야? 역지사지. 역지사지 할 때 역이 뭐야? 바꾸다라는 뜻이야. 역지. 너와 나의 처지를 바꾸어 놓고 사지. 그것을 생각해보자는 거야. 역이라는 건 바꾼다는 뜻이야. P이면 Q이다였는데 P랑 Q의 순서를 뭐 해버리는 거? 바꿔버리는 거. 이거를 역이라고 부르고요. 대우명제라는 건 뭐냐면 원래 명제의 순서를 바꾼 다음에 각각의 명제를 부정해줘요. 이걸 무슨 명제라고 부른다? 대우명제라고 불러요. 이게 원래 명제예요. 그럼 역명제, 명제의 역은 어떻게 된다고? 뭐가 바뀌는 거? 순서가 바뀌는 거. 대우명제는 뭐도 바뀌고 순서도 바뀌고 뭐 해주는 거? 부정해주는 거. 그럼 잘 봐 얘들아. 이 대우명제가 왜 중요하냐면
원래 명제랑 영명제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원래 명제가 참이면 여기 참일까? 아니요. 거짓일 수도 있고 참일 수도 있어요.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영명제가 거짓일까? 아니요. 거짓일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어요. 얘네 둘은 아무런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런 상관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대우. 원래 명제랑 대우 명제는 참 거짓이 일치해요. 원래 명제랑 대우 명제는 참 거짓이 뭐 한다고? 일치. 왜요 선생님? 생각해봐. 이게 참이 되려면 누가 누구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 맞아요? 그럼 이거 생각해봐. 얘는 not Q니까 Q의 부정이잖아. 그럼 그걸 집합으로 말해봐. Q가 아닌 거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not P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겠어? P의 여집합. P가 Q에 들어간다면 Q의 여집합도 P의 여집합 속에 뭐 해야 돼? 들어가야 된다. 따라서 둘 다 들어가니까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죠. 반대로 얘가 뭐 한다면? 거짓이라서 안 들어간다면 얘도 뭐 할 거야? 안 들어가. 안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얘가 거짓이면 얘도 뭐가 돼? 거짓. 즉 아, 무슨 단어가 있으면 없다. 뭐를 찾는 게 어렵다. 진리 집합. 그럴 때는 이 명제의 진리집합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명제의 무슨 명제를 찾아서 대우 명제. 그럼 대우를 해버리면 얘네들을 뭐 해버리니까 부정. 더 단어들이 바뀌어요. 또는의 부정은 뭐로 바뀌냐면요. 또는을 부정하면 이고로 바뀌어요. 또는을 부정하면 뭐로 바뀐다고? 이고. 영어로 말하면 or를 부정하면 and 그리고가 돼요. 집합으로 말하면 또는은 무슨 집합일까? 합집합이에요. 이고는 무슨 집합일까? 교집합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드모르간의 법칙 배웠던 거 기억나요? 드모르간의 법칙? 합집합을 전체 여집합 걸어주면 합집합이 뭐로 바뀌었어요? 교집합.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또는은 합집합이고 그리고는 교집합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부정하면 서로 왔다 갔다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떤을 부정하면 뭐가 되냐? 어떤은 영어로 말하면 썸이에요. 썸. 그럼 썸의 반대말 뭘까요? 썸의 반대말 정확하게 지정하는 거. all. 얼라. all이에요. all. 모두 다예요. 그래서 어떤을 부정하면 뭐가 나온다? 모든이 나와요. 다시 정리할게요.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하고 싶으면 무슨 집합을 찾으면 돼요? 걔네들의 포함 관계를 따지면 되는데 무슨 단어나 또는 무슨 단어가 들어있으면 어떤. 진리 집합을 찾기가 조금 뭐하다? 힘들다. 그럴 때는 뭐를 찾아서 대우를 하면은 부정을 하기 때문에 또는이 뭐로 바뀌고 어떤이 뭐로 바뀌어서 진리 집합을 찾기가 뭐해진다? 쉬워진다. 그럼 그거의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를 따져서 대우 명제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이고 대우 명제가 거짓이면 원래 명제도 거짓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과서에 설명하고 있는 건 무슨 법이라는 게 있냐면 귀류법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법? 이건 약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인데 잘 봐 얘들아. 선생님이 남자야. 그걸 증명하고 싶어. 내가 남자라는 걸. 가장 간단한 건 뭘까요? 옷을 벗으면 되겠죠. 신체 구조를 보면 쟤 남자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너무 끔찍하잖아.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돌려서 증명하는 거야. 위에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나 대우명제는 직접 참인지 거짓인지 보는 거야. 근데 귀율법은 뭐냐면 if 뭐라고? if 만약에 선생님이 여자라면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내가 남자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 결론을 뒤집어. 선생님이 남자가 아니라 뭐라면? 여자라면. 그럼 내가 여자야? 자, 내가 화장실을 어딜 들어갈까? 내가 목욕탕을 어딜 들어갈까? 그럼 생각해봐, 연우야. 선생님이 이 모습인데 여탕에 들어갔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너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일이 벌어지겠지. 막 바가지 날라오고 야! 변태하면서 경찰 출동하고. 그걸 수학에서 뭐라고 부르냐? 모순이라고 불러. 뭐라고 한다고? 모순. 그 난리 나는 상태를 모순이라고 불러. 그럼 이 모순이 왜 생겼냐? 선생님은 뭔데? 남잔데 나를 뭐라고 놓고 하니까? 여자. 여자라고 놓고 하니까 그런 모순들이 생기는 거야. 따라서 선생님은 여자가 아니라 뭐다? 남자다. 이걸 언제 제일 많이 써먹냐? 루트 2는 무리수다. 이걸 증명하라는 문제가 수행평가로 줘요. 루트 2가 뭐다? 무리수. 그럼 이거를 이런 걸 가지고 증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로 증명해야 돼. 루트 2가 무리수를 증명하려면 루트 2를 뭐라고 놓고? 유리수라고 놓고 가는 거야. 루트 2를 뭐라고 놓자고? 유리수. 루트 2를 유리수라 하자.
그럼 유리수하고 무리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유리수라는 건 무슨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분수. A는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되고 0. A와 B는 뭐가 돼야 되냐면 더 이상 약분이 되면 안 되니까 무슨 소. 이게 유리수의 정의야. 분수 모양인데 분모는 뭐가 되면 안 되고 0이 되면 안 되고 A랑 B는 무슨 소다? 잘 봐 얘들아. 양변에 A를 곱하니까 B는 몇 A가 나와요? 루트 2A. 양변을 제곱하니까 B 제곱은 몇 A 제곱이 나와요? 4A 제곱. 2A 제곱. 어, 따라서 그럼. B 제곱은 뭐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2의 배수. 그럼 B의 제곱이 2의 배수라면 B도 뭐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2. 2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B가 2의 배수라면 B를 뭐라고 놓는 거예요? 2K라고 넣어요. 그럼 B에다가 2K를 다시 집어넣으면요. 여기가 몇 K 제곱이 되는 거예요? 4K 제곱. 그럼 양변을 2로 나누니까 A 제곱이 몇 K 제곱이 돼서 2K 제곱. A 제곱은 뭐의 배수가 돼요? 그럼 A도 뭐의 배수가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전제 조건이 A는 뭐가 아니고 0. A랑 B가 뭐가 돼야 되는데 서로소. 둘 다 뭐의 배수면 2의 배수. A랑 B가 서로서라는 조건에 모순이 발생한 거죠. 이 모순이 왜 발생했어? 루트 2는 뭔데? 유리수. 그걸 뭐라고 놓고 풀어보니까 무리수. 이런 모순이 생기더라. 따라서 루트 2는 뭐다? 무리수. 이렇게 증명하는 걸 뭐라 부른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이야 선행하는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규율법은 굳이 아직까지는 그냥 아까 선생님이 했던 얘기만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놓고 증명하는 게 규율법이다. 아직은 굳이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에 뭐가 나오냐면요. 마지막 세 번째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는 게 나와요. 무슨 조건과 무슨 조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잘 봐 얘들아. 아까 내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명제의 뜻은 그 자체만으로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 나오는 명제의 모습은 조건 몇 개를 가지고 2개. 이게 99%라 그랬지? 그럼 얘도 조건이고 얘도 조건이지. 둘 다 조건이니까 쟤네들한테 뭐를 붙여주자는 거야? 이름을 좀 붙여주자는 거야. 둘 다 너도 조건? 너도 조건? 그럼 이름이 똑같잖아. 그걸 좀 구분해서 써보자는 거야. P이면 Q이다 해서 앞쪽에 있는 이 P를 뭐라고 부르냐? P는 Q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고요. 뒤에 나오는 Q는 P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부른다? 필요 조건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애들이 잘 못 외워요. 앞에 게 충분 조건, 뒤에 게 필요 조건.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하다가 지금 P이면 Q이다를 수학식 기호로는 게 화살표로 쓰거든요. 이걸 화살표가 아니라 화살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누가 누구한테 화살을 쏜 거야? P가 그럼 Q는 화살을 쐈어, 맞았어? 맞았어. 기호가 화살을 맞으면 뭐가 날까? 그래서 필요 조건이야. 화살을 뭐 한 쪽? 맞은 쪽은 뭐가 나니까? 피가 나니까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그럼 화살을 쏜 쪽은 쏴서 맞췄어. 기분이 풀릴까 안 풀릴까? 아, that's enough. 이 정도면 충분해. 그래서 충분 조건. 그냥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이 기호 화살표를 그냥 뭐라고 생각해서 화살이라고 생각해서 화살을 뭐 한 쪽은 맞아. 맞은 쪽은 뭐고 필요 조건이고 화살을 뭐 한 쪽은 충. 쏜 쪽은 충분 조건이다. 근데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건 P가 Q한테 쐈어. 그럼 그걸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말하면 P가 Q에 뭐 했어? 들어갔어. 근데 가끔 Q도 P한테 쐈대. 그럼 Q도 P한테 쐈다는 건 Q가 또 누구 속으로 들어가야 돼? P. 그럼 집합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지? P도 Q에 들어가고 Q도 P에 들어간다? P는 Q. P랑 Q랑 서로 뭐 하다? 같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둘이 쌤 똑같은 말. 그걸 무슨 조건이라고 부른다? 필요충.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명제는 크게 몇 개의 소단원으로 소주제로 이루어져 있고 세 개의 소주제. 개념원이랑 순서가 저랑 완전 다릅니다. 지금 제가 명제에 대한 대부분의 것들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교과서 순서대로 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명제를 선생님 방식으로 정리한 게 명제의 뜻, 명제의 증명,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어디까지 진도를 나간 거냐면요. 저기 넘어가서 80쪽까지 진도를 나간 거예요. 아니구나. 정확히 말하면 83쪽까지 지금 진도를 나간 거예요. 몇 쪽까지? 83. 83쪽까지. 83쪽까지.
좀 이따가 수업 끝나고 이거 제발 정리해 놓으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수학 선생님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 책 보면서 하나하나 나보다 꼼꼼하게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선생님은 많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 단원을 한 페이지에 10분, 15분 안에 설명하는 선생님은 진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반드시 머릿속에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집합의 뜻과 표현, 두 번째 집합의 연산, 세 번째 명제. 이렇게 됐나요? 요즘 같은 시대에 아직도 손으로 적고 있네.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폰이 없어요. 아, 폰이 없어요. 그럼 미사정이고요.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놓고 나중에 집에 가서 옮겨 적든지 하면 이걸로 되는데, 네, 다시 봐도 되고 유튜브에 있으니까. 네. 적지도 않고 사진도 찍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새끼는 거짓말만 하네요. 아 이걸로. 끝나요? 아, 너 말고 있어요. 볼게요. 거짓말이에요. 댓글 한 번도 안 남겼어요. 이런 댓글 남겼더라고. 1월 7일에 봤습니다. 거짓말이야. 자, 그럼 이제 저는 싹 지우고 바로 문제풀이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혹시라도 내가 너무 큼직큼직한 덩어리들만 설명하다 보니까 좀 디테일한 게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문제 풀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다음 중에서 뭐인 것을 찾고 명제인 것을 찾고 그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1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소수는 홀수이다. 그럼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얘는 뭐라는 뜻이야? 명제. 명제야. 선생님 거짓이니까 명제 아니지 않아요? 아니야.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명제야. 명제는 명제인데 무슨 명제?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지. 2번이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에 하면 180도다. 명제예요? 명제 아니에요? 명제 맞아요? 맞습니까? 얘도 뭐인 명제? 얘는 참인 명제. 3번에 보니까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x에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뭐가 될 수도 있고 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거짓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얘는 명제야 명제 아니야? 이런 걸 뭐라 부른다고? 조건이라고 부른다고. 뭐라고 부른다고? x의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 거. 그럼 3번식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들의 모임을 무슨 집합이라고 부른다고? 진리집합이라고 부른다. 4번 6의 양의 배수는 3의 양의 배수다. 이게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나오는 명제 모양이야. 6의 양의 배수이면 3의 양의 배수이다. 그럼 이게 6의 배수가 3의 배수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럼 이건 무슨 명제? 참인 명제가 되는 거야. 만약에 안 들어간다면 무슨 명제가 되는 거야?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고등학교 때 나오는 문제가 99%가 다 이런 모양이야. 뭐뭐이면 뭐뭐이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 대해서 두 개의 조건이 있대요. P라는 조건은 X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작거나 같다. Q는 X가 3보다 작다 또는 X는 5보다 뭐하다? 크다. 그럴 때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래요. 1번에 보니까 P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물결이 하나 그려져 있죠. 그럼 읽을 때 뭐라고 읽으시면 된다고? not P라고 읽어요. not P. 그럼 자, 칠판 보세요. 이거 착한 사람 눈엔 이렇게 보여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X가 1보다 뭐하고? 크고. 여러분 지금 뭐라고 읽었어요? X는 1보다 뭐하다? 크다라고 안 읽고 X는 1보다 크고. 그럼 여기에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거에 뭐를 해주는 거니까? 부정을 해주는 거니까 앞에 거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X는 1보다 뭐하다? 작거나 이뻐 죽겠네. 크다의 반대말은 작다 아니야? 작거나 같다예요. 여기 중간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이고가 들어있으니까 그거 부정하면 뭐로 바꿔야 돼요? 또는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4보다 크다. 이게 not P의 진리집합이 되는 거야. 굳이 집합으로 쓰려면 앞에 X 바 X 써야겠지. 이렇게.
2번 가볼게요. 2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 not p 또는? 그럼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또는이라는 건 교집합을 말한다 그랬어? 합집합을 말한댔어? 합집합이야. 원래 집합이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되는데 얘네들은 부등식이 나왔기 때문에 수직선으로 그릴게요. 수직선. not p를 그리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고요. q는요 3보다 작다 또는 5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뭐 해주시라고요? 합집합을 시키라고. 합집합. 그럼 합집합을 시키니까 합쳐주면은 요거 다 합쳐지는 거니까 뭐보다 작다 3보다 작다 또는 뭐보다 크다 4.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집합으로 굳이 쓰고 싶으면 x바 x는 3보다 작다 또는 4보다 뭐하다. 크다. 진리 집합으로 써라 그러면 답을 이렇게 쓰셔야 돼요. 마지막 3번이요. P 그리고 not Q. 뭐라고? P 그리고 나 Q. 그럼 이걸 진리 집합으로 한번 봐봐야 되나? 진리 집합 어떻게 되는 거냐? P의 진리 집합은 그리고는 not Q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앞교 뒤이요. 뭐라고요? 앞교 뒤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P-Q. 그럼 P가 지금 뭐냐면은 수직선 다시 그리면 어디서 1보다 크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P예요. P에서 Q랑 겹치는 걸 빼라는 거야. Q랑 겹치는 거 3보다 작다 또는 5보다 작다. 여기 안에서 얘랑 겹치는 이 부분을 뭐 해버리니까 빼버리니까 남는 건 뭐부터? 3부터 뭐까지가 남는 거야? 4까지가 남는 거지. 따라서 이거를 집합으로 굳이 말하면 x바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4.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지. 빗금친 부분이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넘겨서 63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거죠. 참 거짓을 판별하여라. 참 거짓을 판별하여라. 그럼 3번 문제 보니까 1번 아까 했던 거네요. x가 뭐의 배수이면 3의 배수, 양의 배수 뺄게요 그냥. 3의 배수이면 뭐의 배수이다. 그럼 아까랑은 반대네. 아까는 6의 배수이면 3의 배수였거든. 자, 3의 배수가 6의 배수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네? 아까는 6의 배수이면 3의 배수였어요. 거꾸로지. 6의 배수는 3의 배수에 들어가지만 3의 배수는 6의 배수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럼 1번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2번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앞에? X제곱 마이너스 3X C가 0이네. 그럼 이거는 지금 바로 인수분해 해버리면 x-1, x-1은 0이니까 x가 뭐 또는 뭐예요? 2 또는 1이죠. 이거이면 x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럼 얘가 얘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2번은 참이야 거짓이야? 아직도 다 안 했어? 2번은 참이 되는 거죠. 3번에 보니까 문제 뭐라고 써있냐면요. XY가 뭐이면? 무리수. 아 이거는 좀 다르네. 진리집합으로 찾을 수가 없네. 잘 봐. 칠판 봐. XY도 X 더하기 Y도 무리수. 이거는 뭐라고 쓸 거냐면요.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뭐라고 써있어? 달리. 내가 이제 다음 달에 언주중학교 갈 거거든. 졸업식 졸업 축하하러 갈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할게요. 야, 언주중 학생들은 키가 다 180보다 넘더라. 키가 180 이상이더라. 근데 가서 봤더니 한 명이 키가 178이야. 내가 했던 말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내 말이 틀렸다라는 걸 걔가 증명해 준 거지. 그걸 뭐라고 부른다? 달리. 어떤 명제가 틀렸다라는 걸 보여주는 example. 하나의 예. 그거를 반예라고 불러. 생각해봐. x가 만약에 루트 3이야. 그리고 y가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럼 x랑 y는 무리수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런데 x랑 y 더하면 뭐 나와? 0. 그럼 0이 유리수야 무리수야? 유리수. 그럼 틀렸잖아 이 말.
이런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리에. 반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그 밑에 4번에 보니까 바로 나오는 게 그거예요. 4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부조건 PQ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하고 두 집합의 그림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잘 봐. 뭐이면 뭐이다? not P이면 Q이다가 뭐를 보여주래요? 거짓임을 보여주는 걸 찾으래요. not P이면 Q이다가 뭐라는 걸 보여주래요? 그럼 이걸 명대가 아니라 집합으로 쓰면 not P는 P의 무슨 집합이에요? Q라는 건 무슨 집합이에요? 그럼 얘가 이거 속에 들어가면 참인데 뭐라고 했으니까? 거짓. P의 누구 중에서는? 여집합 중에서는 누구 안에? 안 들어가는 게 뭐 한다는 거야? 존재한다라는 거야. 다시요. 누구 중에서? P의 여집합 중에서 누구 안에? Q. 뭐 하는 거? 안 들어. 안 들어가는 게 존재한다는 거야. 만약 얘가 참이 되려면 들어가면 되는데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안 들어가는 게 있다라는 거지. 그럼 거기 벤 다이어그램 보니까 P의 여집합이 뭐뭐뭐 있어요. P의 여집합 벤 다이어그램 보시면 4, 5, 6, 8, 10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 중에서 4하고 5하고 8은 다 누구 속에 들어가요? Q 속에 들어가죠. 벤 다이어그램 보시면. 그럼 누구하고 누구는? 6하고 10은 Q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바로 이 P의 여집합 중에서 Q에 안 들어가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거짓이야. 반례가 몇 개가 존재한다? 두 개가 존재한다. 그게 바로 6하고 10이다. 넘겨서 5번 가볼게요. 5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PQ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할 때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래요. 그럼 칠판 봐봐.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말을 집합으로 바꿔봐. 다 읽었어? 이거를 집합으로 바꿔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P의 여집합은 은 누구 속에? Q 속에 뭐 해야 된다? 이적한.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누구 안에다가 누굴 그리면 되는 거야? 제발 이렇게 하라고. 애들은 자꾸 P하고 Q를 그리려고 해.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P 어떻게 그려요? 아 그냥 P에 뭐라고 그려요? 여집합이라고 그려요. 문제에서 알려준 이 명제가 그림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럴 때 항상 뭐 하는 걸 찾으래요? 옳은 걸 찾으래요. 1번에 보니까 P가 Q 안에 들어간다라고 써있어. 그럼 여기가 P의 여집합이면 이 바깥쪽 여기가 지금 P가 되는 거거든? 그럼 P가 Q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이만큼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1번은 틀린 말이죠. 2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Q가 P 안에 들어간다? 그럼 Q가 이 빗금친 거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역시 가운데가 못 들어가니까. 3번에 보니까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P하고 Q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라고 써있어. 이 빗금친 게 P거든요. P하고 Q의 교집합 존재해요? 안 해요? 이 도너츠 모양이 바로 도너츠 모양이 교집합이죠. 그거 공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4번에 보니까 P하고 Q를 합체시키면 전체가 나온다. P하고 Q를 합체시키면 전체가 나온다. 그럼 전체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P가 나머지 싹 가져가는 거고 Q가 얘네들을 가져가는 거니까 둘이 합치면 전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정답 몇 번이네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명제인데 오늘 단원 이름 뭔데? 명제인데 마치 뭐 같아요? 집합. 집합 같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단원 이름이 집합과 명제야. 집합하고 명제는 항상 뭐 하는 거야? 같이 다니는 거야. 뭐 하는 거라고? 같이 다니는 거야.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는 바람에 아니 바뀌어도 상관없구나. 이거 똑같이 2학기 때 나오네요. 그 다음 옆에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6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6번에 이렇게 써있네요. 자 1번 읽어보세요. 1번 P라는 조건은 X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A 플러스 Q라는 조건은 뭐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A랑 뭐보다 작거나 같다. 4. 그때 P이면 Q이다가 뭐가 되도록 하는 참이 되도록 하는 한번 찾아봐라 라는 거야. 참이 되도록. 그럼 잘 봐. 이게 참이 된다는 건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 속에 뭐 해야 되는 거야?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수직선 그릴게요. 원래 집합은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지만 부등식만큼은 수직선을 그릴게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 플러스 1보다 작다. 이게 P고요. Q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Q는 좀 이렇게 크게 그릴게요. 마이너스 2a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면 얘네 둘의 관계를 따져보세요. 얘네 둘의 관계. 누가 누구보다 뭐 어때야 돼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돼요. 또 누가 누구보다 뭐 해야 돼요? 4가 a 플러스 1보다 커야 돼요. 근데 부등식에서 어려운 게 뭐 때문에 어렵다 그랬어? 등호를 붙여도 되냐 안 되냐. 그럼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붙는다는 건 얘네 둘이 뭐 해질 수도 있다. 같아질 수도 있다.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돼도 P가 Q에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여기는 등호 붙어도 뭐 하는 거네? 또 얘네 둘이 같아져 버리면 그림이 이렇게 돼. 그럼 P가 Q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그럼 여기도 등호 붙어도 되는 되는 거네. 거예요.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1 빼주니까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1번의 답이 되는 거고 2번 가볼게요. 2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두 개의 조건. P는 뭐라고 써있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X가 3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 Q는요. X가 A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A 플러스 6보다는 뭐하다? 작거나 같다. 근데 not Q이면 P이다가 뭐가 되는 거? 아 미안. not P이면 Q가 뭐가 되는 거? 그럼 not P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기홍이가 해봐. P 부정해보세요. 그럼 얘부터 부정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을 부정하니까. 그리고 X는 누구보다 뭐하다? 그리고니까 하나로 합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이게 not P의 진리집합이 되는 거야. P를 부정해주면 얘네 둘만 부정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접속사도 뭐 해줘야 돼? 부정해줘야 되는 거야. 또는을 부정하면 뭐로 바뀐다? 그리고로 바뀐다. 그래서 둘이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그럼 not P가 누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Q. 그럼 not P부터 써주면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는 뭐하다? 이게 not P. P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 Q는 A-1보단 크고 A 플러스 6보단 작거나 같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 둘 사이 관계가 요렇게 되고 얘네 둘 사이 관계가 이렇게 되는데 부등식이 어려운 건 뭐 때문에? 등호. 얘네 둘이 등호 붙으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삐져나가잖아요. 이쪽은 등호 붙으면 안 되고 여기에 등호 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되는 거죠. 따라서 6이 넘어가니까 A는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여기 마이너스 1이 넘어가니까 뭐보다는 작다. 요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한 증명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왜 수직선 그릴 때 저기 하나리 걸로 그리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저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중학교 때는 당연히 반듯하게 그리죠. 네. 색칠하고 안 하고 차이인데 이렇게만 그리면요. 한눈에 잘 안 보여요. 이렇게 그려버리면 자 얘네 둘이 같아졌어? 그럼 얘가 P고 얘가 Q야. P가 Q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냐면 P는 얘를 가지고 있고 Q는 안 가지고 있거든. 이렇게 하면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등호가 없을 때가 비스듬하게 그려져야 이게 한눈에 바로 보이지. 아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삐져나가는 게 생기네? 그럼 나 P가 Q에 안 들어오네? 이렇게. 선생님하고 약속. 부등식에서 등호가 없을 때는 색칠하지 말고 반듯이 아니라 뭐하게 올라가자? 아. 비스듬하게 올라가자. 그래야 등호의 유무를 파악하기가 조금 편하다. 물론 선생님께서 이게 안 해도 잘 되던데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나는 선생님 입장에서 최대한 틀릴 확률을 낮추고 싶은 거예요. 넘기면 67쪽에 7번인데요. 7번. 아까 제가 부정할 때 설명했던 거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고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다. 그 얘기를 7번에서 하고 있네요. 전체 집합이 뭐래요? 전체 집합이 마이너스 0, 1, 2. 이렇게 돼 있는데 x가 u의 부분 집합일 때 x가 u의 원소일 때 다음을 구해보시오. 기억권 모든 x에 대해서 2x-1이 뭐보다 작아야 된다. 5. 그럼 마이너스 1 넘어가 칠판 좀 봐주세요.
마이너스 1 넘어간 다음에 2로 나누니까 x가 뭐보다 작다는 뜻이야. 3. 그럼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3보다 작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네. 그럼 기억번은 뭐 한 말이 되는 거야? 맞는 말. 맞는 말이고요. 니은번에 보니까 내가 칠판에 쓸게 어떤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2보다 커진다. 그 말은 절대값이 뭐보다 커지는 새끼가 2보다 커지는 새끼가 몇 개라도 있으면 되는 거야. 딱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절대값이 2보다 커지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따라서 틀렸다. 니은번이요.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이 x 플러스 2보다 커야 된대요. 그럼 여기서 x 플러스 2를 이항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가 0보다 크다라는 수학상에서 공부한 2차 부등식이 나오는 거고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아래로 볼록하면서 마이너스 1하고 2를 지나는 그래프 0보다 큰 부분에 색칠하니까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 이렇게 되겠다. 그럼 x가 누구보다는 마이너스 1보다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또는 x가 누구보다는 뭐 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 이게 두 가지가 답으로 나오는 거죠. 요렇게요. 됐나요? 그럼 문제가 어떤 x 중에 이걸 만족하는 게 있냐? 일단 누구보다 큰 거는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누구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딱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지그시 뭐 한 말이 되는 거야? 맞는 말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하나가 저거를 만족시켜서 답이 된다는 거. 리을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모든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x랑 똑같다. 그럼 얘들아 절대값 x가 x랑 똑같다라는 건 x가 양수라는 말이야? 음수라는 말이야? 근데 그 모든 x가 다 양수인가요? 리을번은 틀렸다. 넘기면 명제의 역과 대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거기 10번까지만 할게요. 진도는 다 나갔지만 다음 시간에 문제 좀 더 풀고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3단 논법이 약간 동물 나온 그거예요. 아니요. 설명해드릴게요. 8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음 명제에 뭐하고 뭐를 말하고 역하고 대우.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말하래요. 다 풀어주기 귀찮으니까 몇 개만 골라서 풀게. 칠판 보세요. 칠판 보세요. 칠판 보세요. 칠판 봐주세요. 소연아, 일단 이 명제 지금 칠판에 쓴 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에요. 무슨 단어가 들어있으면요? 이고. 찾기가 진짜 쉽다고요. 누가 봐도 맞는 말이잖아.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1보다 크거나 같은 걸 뭐 했더니 더했더니 뭐가 나왔대요? 2보다 크고 맞는 말이 참이야 참. 그럼 이거에 뭐를 써볼게요? 역. 자 뒤에 걸 먼저 쓰는 거야. x 더하기 y가 2보다 크다 이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다. 둘이 더한 게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둘 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아니죠. 하나가 0이고 하나가 1. 그렇죠. 5하고 마이너스 2 더해봐요. 뭐보다 커요? 2보다 크거나 같죠? 근데 둘 다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긴 무슨 예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례가 존재하니까 이 역은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 아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역은 거짓이군요. 이렇게 말하면 돼 안 돼? 일단 아무 상관이 없다. 참일 수도 있고 참거짓일 수도 있는 거야. 그 다음 대우 명제. 대우라는 건 얘네들의 순서를 뭐 한 다음에 그걸 또 뭐 해주라 그랬지? 그럼 얘부터 부정해 쓰는 거야. x 더하기 y가 2보다 작다 이면 얘를 부정해봐. 그럼 뭐라고 써야 돼? x는 1보다 작다 또는 y는 뭐보다 작다. 이거 증명하는 게 상당히 뭐하다고? 어렵다고. 왜냐면 무슨 단어는 x가 1보다 크고 y는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y는 1보다 크고 x는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둘 다 1보다 작은 이 세 가지를 다 따져야 돼. 그러니까 이 또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진리집합하는 게 쉽다 어렵다? 아까 전에 소연이가 이고 나올 때는 바로 읽자마자 참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 또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에 빨리 다시 대우를 구해서 아 얘가 참이니까 얘도 그냥 뭐가 되겠다. 이렇게 푸는 게 대우법이에요.
그 기본이 참이면 무조건 대우로. 무조건 그렇죠. 거꾸로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이 되는 거죠. 자, 2번 가볼게요. 2번에 보니까 칠판 보세요, 여러분은. xy가 2보다 작기가 아니다 이면 x는 1보다 1이 아니다 또는 y는 2가 아니다. 이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죠? 무슨 단어가 있으니까. 또는 그럼 빨리 이거에 뭐부터 쓰고 시작하자고? 역. 아 대우 뭐지? 그럼 얘가 이쪽으로 오니까 부정. x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렇게 쉬운 말이었던 거야. 이해됐어? 네. 그래서 또는이라는 말이나 어떤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로 바꿔라? 대우명제로 바꿔라. 그럼 이 대우명제가 뭐기 때문에 참. 원래 명제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다. 참. 그럼 역도 써볼까? 저거에 역. 역을 쓰면 얘를 먼저 쓰니까 x가 1이 아니다 또는 y가 2가 아니다 이면 xy가 2가 아니다. 자, 이거 증명하기 쉬워, 어려워? 어렵다고. 뭐가 들어있으니까. 그럼 이 역 명제에 또 대우를 구해봐. 이거의 대우. 그럼 얘를 먼저 쓰니까 뭐라고 써야 돼? xy가 2이면 x가 1, 2고 y도 2이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둘이 곱한 게 2면 무조건 x가 1이고 무조건 y가 2예요? x가 4이고 y가 2분의 1일 수도 있잖아. x가 루트 2고 y가 루트 2일 수도 있잖아. 둘이 곱해서 2 나오면 무조건 x는 1이고 무조건 y는 2야? 아니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그 원래 명제도 뭐가 돼야 돼? 이해됐어? 네. 1, 2, 3, 4번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건 언제 대우 명제를 쓰냐라는 거야. 문제 안에 무슨 단어들이 들어있으면 이럴 때는 주저함 없이 뭐를 구해라? 그 명제의 대우 명제를 구하라는 거야. 대우 명제를. 그 대우 명제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이고 대우가 거짓이면 원래 명제도 거짓이다. 이해되셨어요? 3번, 4번은 귀찮으니까 앞으로 줄게요. 옆으로 넘어가서 9번 문제 보세요. 자, 9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두 실수 xy에 대해서 x 더하기 y가 3보다 뭐 하면? 크면 x는 a보다 크다 또는 y는 1보다 크다. 이게 뭐일 때? 참이네. 그때 a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잘 봐. 또 중간에 문제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럼 빨리 이거에 무슨 명제를 구하자고요? 구해보세요. 시작!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y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면 x 더하기 y는 3보다 뭐하다. 그럼 봐라. 얘만 생각해봐.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y가 1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x 더하기 y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A 더하기 a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네. 그럼 얘가 참이 되려면 얘가 이 속으로 뭐 해야 돼? 속혀요. 그럼 x 더하기 y를 하나의 문자로 생각하면 뭐 t가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t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럼 누구보다 뭐 해야 되고 작아야 돼요. 둘이 같아도 될까 안 될까? 돼요. 돼요. 같아도 돼요. 그 드목도도 되니까 a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a의 최대값은 뭐다? 라스트 10번 3단 논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잘 봐. 선생님은 사람이다. 맞아요? 네. 설마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죽는다. 맞아요? 네. 선생님은 사람이고 사람은 죽으니까 누구는 선생님 뭐 할 것이다. 죽는 거. 이게 3단 논법이에요. A는 B다. 근데 B는 C다. 그럼 A에서 바로 뭐로 가도 되는 거야? 이걸 3단 논법이라고 불러요. 3단 논법. 소크라테스가 즐겨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보시면요. 10번. 두 개의 명제가 있는데 뭐이면 뭐이다. P면 Q이다. 두 번째로 나달이면 낫큐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럼 두 개의 명제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Q고 여기는 무슨 Q네? 아, 그럼 이거에 빨리 무슨 명제를 구하냐면요. 대우 대우. 명제. 순서 바꾸고 부정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이면 뭐이고 뭐이면 뭐니까 뭐이면 P면 뭐다. 요걸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무슨 논법이라고 부른다? 상단은 법. 그럼 항상 옳은 것만 찾아봐라. 기억번. P이면 R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니은번에 보니까 나달이면 나피다라고 써있네. 맞아요. 대우가 그럼 이거는 지금 기억번을 뭐 한 거예요? 대우명제 한 거죠. 기억이 참이니까 니은도 당연히 뭐가 돼? 참이 되는 거지. 지금번에 보니까 나티면 나달이다라고 돼 있어. 네. 그럼 이건 니은 명제의 역이죠. 니은은 참이야. 근데 니은이 참이라고 해서 역도 참이야? 아니요. 그건 아니지. 정확히 말하면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 리을번에 보니까 나큐이면 나피이다. 그럼 나큐이면 나피이다라는 건 여기 처음에 알려줬던 P이면 Q이다의 무슨 명제야? 대우면 대우 명제지. 그럼 얘가 참이라고 줬으니까 얘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참. 참이 되는 거죠. 미음에 보니까 Q이면 나달이다. 우리 방금 전에 Q이면 R이라고 했지. 그럼 Q이면 R이니까 Q이면 나달이다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거짓이 되는 거지. 답은 기억, 미음, 리을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다시 설명 자체만 따지면은 지금 다 했어요. 뒤에 75쪽 보시면 지금 내가 무슨 문제만 안 푼 거냐면요. 75쪽에 가니까 무슨 조건 얘기 나와요. 충분 조건과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얘기 나오죠. 그리고 넘겨서 또 쭉 가다 보시면요. 거기 81쪽에 보니까 무슨 얘기 나와요. 명제 명제 얘기도 나오죠. 증명하는 거 다 설명했어요. 오늘 내가.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또 이걸 다 풀어와라 그러면은 목요일까지 힘들까봐 목요일은 조금 많이 나가고 화요일은 조금 적당히 나갈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숙제는 자동으로 74페이지까지 연습 문제 하나가 숙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목요일날 수업할 때는 뒤에 절대부등식까지 해서 명제를 전부 다 마무리 지을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드디어 함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질문 있나요? 오늘 수업 중에? 그럼 뭘 피하는? 자동으로. 좀 이따 우리 수업 올 때 또 가져오셔야 돼요. 수업 시 정규 수업 때 계속 질문 받아드릴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 부르면 되는. 네, 그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앞에까지 RPM. 고생하셨어요.